안녕하세요. 부가시세 신고실무 3주차 과세기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가가치세 세법 총칙 2 과세기관과 납세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기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요, 과세기간이 다른 기간세하고 다른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요,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다.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서, 자, 국기법에서는 요 과세의 시간적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핵심은 네 가지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과세기간은 일반적인 과세기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고 있는 거, 2학년 때 또 배운 거 있었죠? 신규 사업을 하는 경우의 과세기간, 또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를 포기해서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뤄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과세기간과 납세지, 사업자 등록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과세기간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과세기간,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요, 자, 다른 기간세하고 달리 부가가치세는 1년을 몇 수로 나눈다고 했죠? 두 개의 덩어리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기와 2기 단위는 6개월 단위로, 그래서 보시면은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간이과세자는요, 간이과세자는 기간을 통틀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과세기간, 1과세기간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공급 대가 수준의 변동으로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요, 그 변경되는 해에 관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라고 보입니다. 자, 유형에 대한 변경이 되었을 때, 과세 유형이 1억 400을 초과했을 때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과세 유관의 변경 기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 때도 이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요. 간이과세자에서 매출이 커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될 때도, 매출액 규모 변동될 때도 변경 기준은 항상 7월 1일입니다. 그럼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언제냐?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했을 때, 그러면 변경된 이후부터 며칠까지? 7월 1일 날 변경이 되니까 간이과세자의 일반 과세자가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1억 40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그 변경된 기간의 기준이 언제라고요? 7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변경 기준을 7월 1일부터 며칠까지,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으로 보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일반 과세자.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됐을 때, 매출액이 1억 400에서 이제 2억으로 뛰었을 때, 공급 대가의 수준의 변동이라는 것이 바로 매출액의 변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경 이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뭐한다?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뭐예요? 과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우리 1학년 때 배우셨죠? 최초의 과세기간, 사업 개시일, 그리고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예를 들어서 사업 개시일이 6월 3일이었다. 그러면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은 언제예요? 6월 3일은 몇 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1기에 먼저 속해 있고, 이게 예정 기간에 속해 있어요? 확정 기간에 걸쳐 있으니까 확정이죠? 그러니까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 며칠이에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확정 기간이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1기 예정 기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제 6월 3일이면 얘는 어디 걸쳐 있는 거예요? 그렇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걸쳐 있는 1기 확정 기간에 걸쳐 있으니까 1기 확정 기간 과세기간 종료일이 며칠이에요? 그렇죠. 6월 30일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사업 개시일이 그날에 속하는 과세 종료일이다 보시면 되고요. 과세 기간이.
최초로 사업. 그럼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는 어때요? 그 신청일 기준이에요. 이것도 제가 1학년 때 설명드렸었죠. 여관업을 하는데 뭐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나왔어요. 그렇지 신청을 했어. 그리고 영업을 안 했으니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은 안 나오지만 뭐예요? 신청일로 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잖아요. 사업자 등록증도. 그럼 그 전에 받았던 건축과 관련됐던 부분은 건물을 짓 때 그거는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뭐예요? 일반적인 경우 일신, 폐, 간 이렇게 일신, 폐, 간 이렇게 네 가지를 과세기간에서는 키포인트, 키워드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과세기간은 우리는 그냥 이건 숱하게 했으니까 그 중에서 옵션이 있어요. 과세 유형이 변경된 경우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심화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신규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그래 일신 그렇죠. 최초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신장 개업했을 경우 그다음 일신 폐간 자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해당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다.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를 포기해서 일반 과세자로 되는 경우는 어떤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어때요? 이때는 포기 신고한 날 속하는 다음 달 1일. 그 속하는 달이 6월 3일이었다. 그럼 6월 3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 6월 31일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포기했던 그 과세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이고요. 그러면 이제 포기했으니 이제 간이과세자에서 포기하면 이제 뭘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로 되는 거죠. 그럼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어때요? 포기한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 포기 신고일이 며칠 6월 3일 날 신고를 했고 그 속하는 달의 말일이 뭐예요? 간이과세자의 그 과세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 그러면 7월 1일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 그러면 7월 12월 31일이겠네요. 네. 자, 그래서 사업자는 이러한 과세 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 기간이 끝난 후 며칠 다음 그 사업연도 종료일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 25일 이내 폐업은 폐업한 달에 속하는 달 말일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한다? 확정 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정 신고 기간은 언제다? 예정 신고 기간은 어때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1기 1월 1일부터 3월 1기 예정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은 2기 예정. 그럼 1기 확정은요? 뭐 그렇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예정신고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다. 1월 1일 2기는 아까 제가 이렇게 여기가 1기 그리고 여기가 2기. 예. 자,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최초 예정신고 기간은 사업 개시일 그리고 그날에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네. 자, 여기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 과세자의 예정신고 기간하고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이건 어떤 의미냐? 부가가치세법은요, 과세기간 중에 예정신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을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확정신고 기간이란 신고 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이 아니라 순수한 신고 기간 1월 1일부터 요 확정신고 기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요 순수한 확정신고 기간을 얘기하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돼서 예정신고 기간이란 신고 기간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반 도표 보시면은요. 일반 과세자의 예정 신고 기간과 과세 기간 도표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하나의 과세 1과세 나누고 한 덩어리로 나누고 7월 1일부터 며칠까지요? 12월 31일까지는 두 덩어리 2기 과세 기간. 그래서 그 중간을 예정 신고 기간
그리고 예정신고기간 이렇게 1기, 2기 예정신고기간 이렇게 1기 예정신고납부 7월 25일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납세지입니다. 자, 납세지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 및 협력 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가 징수를 할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자, 납세지라는 것은 뭐예요? 납세 의무자 사업자가 납세 의무와 협력 의무를 이행하고 그리고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징수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당진시로 보면 어떻습니까? 당진시 내가 납세지가 당진시예요. 그러면 사업장은 결과적으로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장 소재지잖아요. 예, 당진.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납세지를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을 하고 신고하고 납부 또는 환급도 받아야 되고 결정하고 경정하고 징수하는 대회가 사업장별로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자 단위로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고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 납부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를 각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되고 결정이라든가 경정 바로 잡는 거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행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각 사업장이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과세 단위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 또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재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탈루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납세 관리를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다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내가 사업장을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총괄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장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사업장의 개념과 판단 기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광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어디냐?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과 운수업과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 이거 건물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어디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느냐 등기부 때 보면 소재지가 나오죠. 그걸 우리는 사업장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같은 경우 자판기 사업자들은 어때요? 자판기가 놓여있는 그 학교 1층, 2층, 3층이 그 각각이 사업장이 아니라 이제 돈을 다 걷어가지고 돈 세는 장소 있죠? 돈 세는 장소를 뭐 복도에서 셉니까? 그죠? 조용한 자기만의 사무실이 하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업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예. 돈 세는 장소,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6번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비거주자, 우리 소득에서의 비거주자 배웠었죠?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183일 이하, 이전. 183일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으면 뭐한다? 이 사람은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 사업장 이렇게.
자, 특수한 사업에 대한 사업장의 경우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 위에 언급한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요,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잖아요. 여기 다단계 판매원, 그리고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저기 방판 다단계 판매 사원이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단계 판매원이 상시 주제에서 뭐예요? 항상 여기 있는 거죠. 주제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뭐예요? 사업장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동통신 역물을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우정사업 조직에 의해서 소표 우편물을 방문 접수해서 배달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 하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도소매, 소매업, 음식점업, 그리고 숙박업, 골프장.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도 해요. 지자체가. 자, 기타 스포츠 시설을 운영업에 해당하는 과세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7번 보시면요, 주석에 보시면은 방가로 7번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정정할 당시에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직매장 보겠습니다. 직매장 우리 세무회계 연습할 때 나와 있죠. 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한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를 우리는 뭐 한다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직매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직매장은요, 사업장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직매장 5, 사업 5. 자,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하치장과 임시사업장. 자,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었죠. 쓰레기 하치장 보시면 기억하시라고 했죠. 쓰레기 하치장이 사업장이에요, 아니에요? 자,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은 갖춘 장소를 우리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설치 신고를 한 장소를 말하고요. 하치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치장은요, 그러니까 연관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쓰레기 하치장이 사업장이 아니라는 건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하치장은 연관해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예. 하치장은 다른 사업장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사업자는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면 됩니다. 임시사업장 있어요. 각종 스포츠 경기대회나 박람회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얘기를 했었죠. 부산에서 뭐 국제 탁구대회 열렸을 때. 본사는 어디에요? 대한탁구협회는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서 열리게 되면 뭐예요? 임시사업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임시사업장. 그리고 뭐 경기대회, 박람회, 엑스포 같은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사업장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임시사업장보다 사업장이다, 아니다? 사업장이다. 하치장은 아니다. 이것도 같은 로직입니다.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폐업 신고를 제출하고 설치 신고는 10일 이내.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용어가 낯설지 않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납세 의무를 지게 돼서 환급할 세액을 계산해서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환급이 한 사업장에서는 A라는 사업장에서 환급이 나오고 한 사업장에서는 뭐예요?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환급은 200이고 납부할 세액은 100이에요. 그럼 이거 퉁치면 어때요? 상계하면은 100이죠? 100은 100만 환급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200을 환급 받으려고 100을 내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퉁친다는 거예요. 서로 상계시켜가지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둔다.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주사업장 하나면은 주사업장에서는 환급이 발생되고 부사업장에서는 10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이 된다. 200원이. 그러면 상계 처리해서 통산해서 100원. 이것은 주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합니다. 자, 주된 사업장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 사무소, 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총괄 납부의 신청은 어떻게 해준다?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전 20일 전에 그리고 해당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총괄해서 납부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총괄 납부는 사업자 등록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을 해야 되고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자는 어때요? 추가 사업장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총괄 납부에 대한 신청 기한은 총괄 납부를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에 해야 되고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을 개설하는 자는 추가 사업장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이거 다 신청 기한은 20일이라는 거고요. 총괄 납부 개시하는 과세기간은 신청일에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한다. 자, 총괄 납부에 대한 효력 보겠습니다. 자, 사업장별로 계산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한 후에 잔액,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급은 200원이 나왔는데 또 다른 A라는 사업장에서 환급을 200만 원 받을 수 있고 B라는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100이 있어요. 그럼 주로 뭐예요? 통산한 후 서로 네팅 시키면서 뭐예요? 잔액 환급에 마이너스 100 이거 사업장 관할사무소에게 납부하건 또는 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괄 납부는 납부 또는 환급에 국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과세 원칙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과세 표준과 세액 신고, 내익세액을 각각 사업장을 통산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해서는 안 되고요.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이를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산했다고 해서 그것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괄 납부만 이렇게 통산한다는 거예요. A 사업장, B 사업장 각각 신고서는 다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괄 납부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 발급해야 되는 게 맞죠. 경정이나 결정도 여전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행하는 거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총괄 납부에서 환급 나오면요.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을 반출하는 경우에 공급이제, 배제. 자, 이거는 재화의 공급 특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총괄 납부에 대한 변경 볼게요. 사유는 종된 사업장에서 신설한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이 아니고 종된 사업장이요.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라든가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에서 추가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총괄 납부 변경 신청이 변경 사유가 되고요. 변경 신청서의 제출처는 어디다?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장,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면은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일부 종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그래서 요 사유가 각각 매칭이 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 납부의 적용과 제외 그리고 포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고요. 주된 사업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해서 총괄 납부가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이처럼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되지 않는 날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하려면 어떻게 하냐? 포기할 때 각 사업장 과세기간 20일 전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 신고서를 주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이거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도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똑같지만 사업자 단위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업자 단위 과세자도의 납세지란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사업자 단위 등록의 효력은 사업자 단위 과세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해당 본점과 주사무소에게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한 개의 등록번호만 부여를 해주고요. 이건 등록번호 하나라는 얘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변경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말소되고요. 종된 사업장에 신설할 때도 별도에 신청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은 정정시구해야 됩니다. 자,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 의제 배제. 요거는 재화의 특례 공급에서 국제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업자 단위 포기 어떻게 하냐? 개시일 20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비교하는 거죠. 이거 표도 많이 봤죠. 기초 과정도 나오고 심화 과정도 나오니까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구분은 어떻게 해주냐? 주사업장 또는 사업자 관리 과세 납세지, 법인은 본점 소재 지점, 개인은 주사무소. 사업자 단위 과세에서는 법인이 본점, 개인은 주사무소. 효력은 똑같습니다. 효력은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총괄 납부만 하는 거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는 납세 의무 세금계산 발급 수치 하나로 받기 때문에 아까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뭐예요? 둘 이상의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전용 사업장에서 한 개의 등록번호로만 부여된다고 했잖아요. 한 개. 각각의 10개의 사업장을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로 하게 되면 뭐예요? 대표성 있는 기업 하나의 코드를 다른 거 다 무시하고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만 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뭐예요? 발급 하나의 동일된 기간으로 발급하고 정정한다는 거죠. 사업자 단위로 신고 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는 경우에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총괄해서. 그리고 체크해 두시고요. 자, 사업자 등록. 자, 사업자 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인적 사항 또는 사업의 내용을 관할 세무서의 장부에 수록하는 것을 사업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과세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고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 이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로서 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신청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단위 등록 둘 이상의 사업을 가졌을 경우에 그리고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자,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신청서 제출.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등록 관련됐던 첨부 서류를 첨부해야 되고요.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가지고 민원실에 가서 이제 뭘 발급 받으시라고 했어요. 우리 부동산 임차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듯이 소액 임차 보증금도 뭐예요? 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확정일자는 어디서 찍어주느냐? 이거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찍어줍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발급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장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줘야 되고요. 대부분 일반 간이과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즉시 발급을 해주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일주일인데 한 3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이렇게 앞에 3자리, 가운데 2자리, 뒤에 5자리 해서 10자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호, 성명, 대표자, 계엄연월일,
생년월일 주민번호가 아니라 생년월일이 나오고 사업장 소재지, 업대 종목, 발급 사유, 공동사업자 지분관계 기록되어 있고 주류 판매를 하게 되면 주류 판매 신고번호를 따줍니다. 이건 왜 줄까요? 특소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업자 단위 과세 자세 적용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나는 한 개만 있기 때문에 둘 이상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주소,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가 그쪽으로 다 싹싹싹 쌓이게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메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락을 하고. 네. 자, 등록에 대한 거부, 등록번호 부여, 등록번호 사업장마다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해서 한 개의 등록번호만을 부여한다. 직권 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세무서장 조사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사업자 등록 중에 뭐 특수 문제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사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호를 변경하거나 사이버 뭐 이런 경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1 거주자 보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런 거는 신고 당일 재발급 기간 이걸로부터 2일 이내다. 이건 즉시민원에 해당이 된다. 즉시민원 바로 신고일 당일 즉시 이거는 2일 이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휴폐업에 대한 신고와 사업자 등록증에 말소에 있는데요.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관할 선택한 신고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가까운데 대전 세무서나 당진 당진 예산 당진 지서가 있는데요. 꼭 당진에 예산까지 갈 필요는 없고 내 집 앞에서 이러한 휴업과 폐업에 대한 사업자 말소에 대한 폐업 신고도 할 수 있고 폐업에 따른 사업자 말소도 할 수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 갱신도 할 수 있습니다. 휴업일과 폐업일의 기준인데요. 휴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로 하고요. 폐업일은 그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됐던 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매입세 불공제해 주고요. 20일 내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불성시 가산세 적용되고요. 사업자 등록과 매입세 공제, 미등록 가산세, 자, 요것도 꼭 표를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거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퀴즈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가로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자 인적사항과 사업 내용을 관한 세무서장의 장부를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퀴즈의 가로는 각 사업장을 대신해서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라는 거고요. 3번 보시면은 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이 둘이 있을 때 각 사업장을 대신해서 본점 주사무소 소재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이행한다. 맞고요. 자, 국내 사업장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 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간편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자,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의 주돈 사업장으로서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의무는 각 사업자들로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주로 주사업장에서 한다. 이것이 틀린 내용이죠. 자, 우리 한번 다음에 들어갈 퀴즈 용어를 한번 봅시다. 사업자 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의 내용에 관한 세무서장의 장부를 수록하는 것을 사업자 등록이라 하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는 각 사업장을 대신해서 그 사업의 본점 주사무소를 납세지로 한다. 그리고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한 사업자가 수취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행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주사업장에서만 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각각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3주차에 대한 수업 내용을 간단히 요점 정리해서 LMS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업에 참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4주차 본격적으로 심화 과정 들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